수요일 건강 클릭 시간인데요. 한파 때문에 전국이 꽁꽁 얼었습니다. 특히 주차장이며 계단이며 골목골목. 네. 볕이 들지 않으니까 골목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자동차에서 내리는데 문 열고요. 이렇게 그 발을 갖다 딱 디디는데 밑에가 얼음인 거예요. 그래서 쫙 미끄러질 뻔했는데 이제 자동차가 있으니까 핸들을 딱 잡아가지고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렇게 조금 얼어 있는 게 신발이 미끄러우니까 뭐 등산화 신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겨울이면은 이제 골절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 겨울철 골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요즘 굉장히 바빠지실 그러게요. 것 같은데 어때요, 선생님? 하루에 한두 분씩은 꼭 골절 환자분들이 다쳐서 병원에 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예. 어젠 저희 집사람도 넘어져가지고 다쳤었는데. 네. 괜찮으신 거예요? 예,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잘못하면 이제 골절 사고로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요즘에 그 낙상 사고가 되겠죠. 예. 오늘 하여간 잘 챙겨보시고서, 예, 예. 네네. 예. 아무래도 이제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우리 몸의 근육과 골절, 관절도 이 골절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데 한몫하고 있다고요. 아무래도 추우면은 근육도 굳고 관절의 유연성도 떨어지잖아요. 예. 또 이제 추우면 이제 그 손도 주머니 넣고 하다 보니까 넘어지면 쉽게 이게 자세를 잡거나 이게 손을 짚고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안전 행동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쉽게 넘어지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주로 다치는 분들이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이 많이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1년에 겨울철을 포함해서 손목의 골절이 6만 건 이상이 발생이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네. 6만 건의 골절이면 뭐 아주 많은 거죠. 네. 근데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뼈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젊었을 때는 이렇게 하거나 어떻게 해도 별로 문제가 없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는 제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부위가 가장 잘 부러지게 되는 건가요? 대부분 낙상 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급하니까 먼저 땅을 짚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손목이 제일 많고요. 잠깐 그림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 손목에 그 골절로 인한 엑스레이 사진인데 이게 심하게 이제 뼈가 어긋날 정도의 골절이 요즘에는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저럼 너무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흔한 게 이제 발목 골절이고요. 네. 발목인 경우에는 체중이 실면서 발목이 이제 뒤틀리는 경우가 많고요. 저 발목 골절은 그 김정은의 경우도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또 넘어지면서 어깨를 직접 땅에 부딪히는 경우에는 어깨 주위에 있는 골절이 생기는데 특히 이제 지금 그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쇄골과 같은 부위에 골절이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뼈가 부러진다. 예, 그래서 골절인데 이 뼈가 부러지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이외에도 또 어떤 증상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심하게 골절이 되는 경우에는요, 특히 요즘과 같이 이제 그 미끄러워서 생기는 골절은 아주 심한 그 변형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잠깐 예. 그림을 보시면은 이건 실제 그 환자 사진인데 어머. 손목 골절이 되면서 이렇게 그 뼈가 어긋나서 이렇게 기형같이 변형같이 보일 수도 있고요. 아이고야. 팔목도 많이 부었네요. 예.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먼저 통증도 심하고 붓고 그러는데 손뿐만 아니고 다른 부위도 골절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 마비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 손목 골절이요. 그냥 가장 많은 건가요, 그러면? 땅을 짚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약해서 손목 그런 골절이 제일 많고요. 네. 첫째는 대부분 넘어지면서 손을 짚는 거하고 원인이 있고요. 그때 아마 미끄러지니까 그냥 그 손을 짚는 게 아니고 체중이 실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골절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누가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넘어질 때 차라리 엉덩이로 넘어지라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덜 다칠 수는 있는데 대부분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손목뿐만 아니고 엉덩방아 좀 척추뼈도 골절될 수 있으니까요. 문제네요. 일단은 겨울철 되면 그 낙상 사고를 발생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네. 움직이질 않으셔야 돼요. 네.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집안에 계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 미끄러졌는데 손을 또 짚질 않으면 더 큰 위험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머리가 예. 먼저 예. 땅에 닿거나 하면 예. 큰일인데 보통 이제 병원에 가면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예. 엑스레이 사진 촬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나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엑스레이 촬영이거든요. 예. 잠깐 그림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은 엑스레이 그 사진인데 손목에 골절을 엑스레이상으로도 확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 수술을 해야 될 정도라면은 이제 골절 양상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CT 촬영이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MRI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런 MRI 촬영은 골절의 양상이나 관절을
포함한 그 인대나 다른 연골 손상이 있는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앞서도 이제 비슷한 사진을 보여드렸지만은 대부분 요즘에 골절은 이게 환자분들이 이게 뭐 팔이나 이게 잡고 오면은 골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팔이 좀 이렇게 변형이 약간 와 있죠. 근데 저렇게 그 변형이 와 있는 경우에 보통 골절이면은 왜 우리가 깁스해서 그대로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 어떻게 치료해요? 저렇게 되면요? 손목 골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대부분 수술을 안 하고 뭐 이제 기부스를 대거나 뭐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네. 요즘에는 이제 그 평균 연령도 올라가고 삶의 질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또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레저 활동을 하면서 손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예. 요즘에는 손목 골절도 적극적으로 뼈를 맞추고 필요하면 수술까지 하는 것을 그 치료 원칙으로 하는데요. 하지만 심하지 않은 골절,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골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 안 하고 이렇게 기부스를 감아서 그 고정하고 유지하는 그 치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하고 어른이 좀 다르군요. 예, 예. 네. 조금 전에는 좀 심하면 수술까지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술은 보통 골절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뼈가 이렇게 그 골절이 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이 골절이 되면서 관절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절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수술이 돼야 되고요. 뼈가 너무 심하게 골절이 심해서 이걸 뼈를 맞추기도 힘들고 맞춘 뼈가 유지되기도 힘든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잠깐 그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은 그 이제 골절이 있는 팔이고 이쪽은 정상적인 팔인데 골절이 되면 뼈가 어긋나면서 이렇게 뼈가 주저앉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 과거의 수술은 보통 이렇게 핀을 받거나 외부에 이렇게 고정 장치를 해서 많이 불편했었고요. 또 과거에 수술하는 그 수술 기구들, 특히 이제 이런 쇠판들은 고정력이 좀 많이 약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요즘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수술 기구들은 고정력도 강하고 잘 그 기구들이 제작이 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고정력이 강하면은 기부스 고정도 일찍 안 하고 뼈가 붙을 확률도 높고 하기 예. 때문에 요즘에는 수술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기구가 몸속에 들어가면 이제 제거를 나중에는 하는 건가요? 뼈가 붙게 되면? 과거에 이렇게 그 좀 제대로 못 만들어졌던 기구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니까 제거하는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 예. 요즘에는 꼭 제거하는 거는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네. 자, 지금 이제 손목 골절 살펴봤는데요. 발목이 골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어요. 네. 발목이 골절됐을 경우는 뭐 어떻습니까? 치료가 손목과 비슷한 건가요?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요, 예. 발목이 골절이 되는 이유는 넘어지면서 발목이 이렇게 뒤틀리는 경우에 발목 골절이 생기거든요. 아, 역시 체중이 실리면서 이제 그렇죠. 발목이 이제 좀 발목이 이제 무거워지군요. 이렇게 뒤틀리는 거죠. 이게 돌아가는 거죠. 뭐. 네. 아프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심한 이제 그 발목 골절이 되는데 발목엔 양쪽에 안쪽 바깥쪽에 이렇게 그 뼈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다 부러지게 되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뭐 당연히 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강한 고정을 해서 이제 뼈를 맞춰주고 그 쇠판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한 가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쪽 오른쪽에 그 뼈가 골절이 되어 있고 왼쪽은 골절이 없는 분인데 사실 X상에 자세히 보면 이쪽에 골절이 있지만은 이렇게 심하게 어긋나지 않은 경우거든요. 네. 하지만 발목 골절인 경우에는 뼈가 심하게 어긋나지 않아도 수술을 꼭 해야 됩니다. 왜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은 그 좀 전에 보셨던 분 사진인데 대부분 발목에는 골막이 두껍게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그 골막이 뼈 골절된 사이에 이렇게 껴 들어가게 되면 뼈가 잘 안 붙습니다. 몇 달씩 지나도 뼈가 안 붙을 수가 있거든요. 예. 또 하나는 뼈가 잘 안 붙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뼈가 좀 어긋나서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발목에 관절염이나 통증이 오랫동안 갈 수 있어서 그러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쇠판을 이용한 수술을 꼭 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손목 골절, 발목 골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어깨 쇄골이 골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예, 예. 흔치는 어떻게 않을 해서 것 이게 같아요. 부러지죠? 예. 어깨를 부딪히는 경우는 이게 넘어지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땅에 어깨를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에 골절이 되거든요. 예. 어깨에 있는 쇄골도 있고 어깨 관절 주위에 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은 그 쇄골 골절을 보여주는 엑스레이인데 여기 골절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발목 골절과는 다르게 심하게 어긋나지 않으면은 쇄골 골절은 대부분 그림과 같이 이렇게 보호대를 착용을 해서 이제 뼈를 붙이는 치료를 하게 예. 되겠고요.
그러면서 보는 바가 이렇게 심하게 뼈가 어긋나고 쪼각쪼각 난 골절인 경우에는 예. 뭐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해서 이렇게 고정을 좀 해주는 수술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아휴, 저 이게 한 번 부러지고 나면은 이게 접합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아무래도. 개월씩 하고 1년씩 네.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역시 안 다치도록, 네. 안 부러지도록 이게 참 중요할 것 최고죠. 같아요. 네. 이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누구나 이게 낙상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부 활동, 특히 요즘과 같이 이제 좀 바닥이 얼고 눈이 쌓이는 길은 자제해야 될 텐데, 나이 네. 드신 분들은 골다공증 관리를 꼭 하기를 권해드리고요. 중년 이후에 특히 이제 폐경이 된 이후에 여자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골다공증을 해보시고요. 검사요? 예, 예. 네. 검사를 꼭 하셔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칼슘이나 뭐 비타민 D나 골다공증 치료를 하시면서 근육과 관절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그 외부에 나가실 때 가능하면은 응달이나 아니면 그 비탈길들은 그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장갑을 꼭 끼셔서 이게 손을 잘 쓸 수 있게 그리고 네. 신발은 좀 바닥이 넓고 미끄럽지 않은 네. 신발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밑창이 달아있는 신발 네. 겨울에 조금 투자하셔서 바꾸시는 거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 건강 클릭 시간에는요, 겨울철 골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마디사는병원의 변재영 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